구독, 좋아요. 근데 치장 잘하는 분 얘기해야죠. 바로 조국이라는 분. 저분 참 치장을 잘해가지고 본인이 출소하고 나서 자기 당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태, 성추행, 비위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해결에 나서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전해진 걸 보면은 자기 전국 투어 일정 다 돌고 할 거 다 하고 나서야 전 대표 자격으로서는 위로나 좀 해주겠다라는 말 듣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울면서 어제 탈당하고 난리 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조국에 저 불똥 튈까봐 왜 조국하고 연관 짓느냐, 사당화 논란 나온다, 오히려 조국이 나서면 뭐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을 일단 조국당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네.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의 언어, 반성과 성찰의 언어는 없다. 그러니까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따위니까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당 이름을 만든다는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그쵸. 해낸 사람이 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름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인데 둘 다 이상해. 아니 뭐 민주당도 민주가 없기 때문에 뭐 그 맥락상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거 당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어제 SNS를 통해서 나는 그 당시에 깜빵에 있었기 때문에 당원이 없었어. 비당원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역할이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조국이 깜빵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진짜 멀쩡한 정당, 형식적으로 10석이 넘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조국의 허락 없이 이재명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국을 배신한 거지. 조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 야합을 한 거잖아요. 우린 후보를 안 낼 테니까 이재명이 되면 우리 조국 대표 풀어줘라, 야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야합을 했을 때 사실상 옥중 정치를 다 해놓고, 이거 관련해서는 그때 사람들이 편지도 보내고 면회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러고 뒤늦게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역할할 수가 없었다? 이런 뻔뻔한, 그런데 사실 뭐 일관되긴 합니다. 왜냐, 입시비리 자범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도 본인의 어떤 입시비리에 대해서 내가 실은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하고, 와이프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팩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법원까지 나왔으면 인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하고 정치를 하고 뭐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었을 때도 젊은 층이 왜 분노하는 거 같냐 이러니까 그 기회를 더 얻지 못한 그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다 안겠다 이러는데, 아니 자기 아들 딸은 그 기회를 얻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 위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린 게 입이라고. 저는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고 하는 건가요? 아니 공정과 기회를 앗아가 버린, 발로 차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재붕어 개구리 얘기하면서 개울가에서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고 우리 아들 딸들은 너희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용으로 키우고자 불법과 탈법을 한 사람이잖아요. 편법을. 그런데 왜 분노하는가 했더니 우리 앵커 말씀처럼 기회가 없어서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불공정하게 하고 기회를 뺏은 사람이 당사자잖아요. 심지어 그 기회를 얻어서 인턴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 어려운 기회로 해서 좋은 데서 인턴을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나온 게. 우리가 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한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심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국은 본인이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자아가 이렇게 비대해진 자아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KBS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숙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 조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본인의 역할은 당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전 정부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적 존재야라고 하는 게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 같아요. 예외적 존재이면서 뭐냐? 나는 큰 거를 하는 사람.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 보십시오. 그 최강욱이 호통을 치잖아요. 조국혁신당 그 아카데미인가 정치 아카데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니까 야 조국은 깜빵 갔는데 너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하게 싸우고 난리야?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너 알고서 그러는 거야? 알고서 그러는 거 아니지? 어디에서 얘기 듣고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연구원장이 왜 민주교육연수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왜 남의 당에 뭐 여튼 뭐 조국 친구니까 깜빵 동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청래가 칼 빼들만 하네. 아니 그죠?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황당한 거 뭐냐면 결국은 최강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게 뭐냐? 어떤 사람한테는 성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그거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조국은 깜빵 가 있는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야. 이거는 뭐냐? 그 사람들의 아픔은 미미한 거잖아요. 거의 뭐 20몇 년 전에 유시민이 했던 말 생각나네요. 지금 뭐 해일 들어오는데 조개 죽고 있냐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도 하시는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김기흥 TV 들어가 보니까 썸네일 제목이 그게 하나 갑자기 떠올라서 네. KBS 일하다 나온 이유하고 조국 사태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죠. 뭐냐면 제가 19년 8월에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 KBS 기자를 하면서 하도 KBS 보다가 엉터리라서 제가 모니터를 냈습니다. 모니터를 해서 그거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죠. 어떻게 했느냐? 제 주관적으로 이 KBS 보도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조국 사태에 대한 조국 사태. 네. 그때 이제 그때 SBS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기자들이 부산까지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KBS 보도는 되게 밋밋하고 정부 입장만 그때 문재인 정부 때니까 네네. 정부 입장만 그냥 주구장창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연속 어떤 걸 냈느냐? KBS 내에서 KBS만 보도하는 거. KBS가 보도 안 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객관적으로 모니터를 했을 때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올렸죠. 글을 올렸는데 그때는 조국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 특히 네. KBS는 그 언론 노조 사람 이른바 노조위원장이 사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견을 제시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때 제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대한 그 추천과 비추천이 있는데 추천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실명 댓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BS 내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막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적폐청산이라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향이 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불이익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흘러서 2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 시대 정신을 담았잖아요.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데 그 그릇이 쉽게 깨지지 않은 질그릇 같은. 왜냐하면 그런 그릇인데 너무나 투명하고 맑은데 쉽게 깨진다.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갔을 때는 그 치열한 경선과 본선을 버티지 못할 거다. 싸울 수 있는 맷집이 없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떤 정치인을 평가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시대 상황에서 시대 정신이 뭘까를 보고 그 시대 정신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캐릭터, 그런 능력이 있는 그거는 이제까지의 삶의 이력에서 갑자기 말 세치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네요. KBS 그렇죠. 기자로 수십 년 일하고 있던 어. 그 KBS 기자 김기흥 기자를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든. 그러니까 이 조국을 보는 그 심정도 되게 남다르실 그렇죠. 수밖에 그렇기 없고. 때문에 저는 네. 그러니까 조국이 가장 대한민국에 있어서 해악을 끼친 게 뭐냐면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진영의 논리로 숨어들면서 그쪽 진영들한테는 끊임없이 피 흘리는 예수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냐,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냥 조국을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와 개혁이라는 담론으로 포장을 했다가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 여파가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면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작전을 짜는 거거든요. 조국을 다시 끌어올려서 뭔가 조국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그 코스프레를 다시 한번 만들고자 서서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조국의 민낯, 조국이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몰라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진영으로 숨고 책임 안 지고 하는 게 조국 사태 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 사태나 똑같다는 거죠. 그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조국이 너무 나대니까 사람들이 좀 자숙하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숙을 하는 건 정치인 조국이 할 일이 아니다, 한 역할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도리로서 호남을 찾아간대요. 그럼 인간의 도리는 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인간의 도리는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는 이 집단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집단 괴롭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책임 있는 언어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게 맞는데, 인간성이라고 있는 뭔가 반성하거나 그런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나는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재건하겠다, 그리고 호남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 추모하겠다, 문재인을 만나겠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철저하게 진영에 있어서 진영의 한 축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오히려 지금 이 대처하는 게 논란을 좀 수습하고 잠재울 수 없는, 오히려 불지르는 방향으로 가요. 조국 사태 때처럼. 지금 보십시오. 조국당 지도부가 오늘, 조국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 그때 조국은 깜방에 있었고 비당원이었고, 그리고 사당화 얘기가 나와 오히려 개입을 했었다면은 조국당은 조국의 당이 아니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조국당은 조국의 당이지. 그러면서 무슨 그 옥중에 있으면서 당무 보고나 당무 논의나 이런 거 전혀 당직자들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조국당 저 핵심 관계자 고문이, 그리고 성폭력 사태 터졌을 때 그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 맡았던 그 당의 고문이 무슨 소리냐, 옥중에서 수시로 당무 보고 받은 걸로 안다. 그리고 실제로 딱 저 사진을 이제 찝은 거예요. 왜냐면 저게 조국이 출소하고 나서, 그리고 당 중앙당에서 공식 복당 의결을 하기 전에 저 뒤에 사무총장하고 수석 대변인 쭉 끌고 김대중 묘역 참배간 거예요. 저게 8월 18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 나와서 8월 18일에 저렇게 동작구 현충원 가서 당 대표처럼 저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뒤인 21일에 복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비당원한테 어떻게 대표급 의전을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강욱이 문제가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이 성비위, 성폭력, 성추행, 이 성범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잖아요. 호통을 치잖아요.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단체로, 우리가 볼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당신이 문제야, 너가 개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뒤바꿔갖고 오히려 국민 분노만 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지금 이 좌파 진영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다.
이 성비위 사건이 왜 진보 진영에 많은 거냐 하면서 이 논란을 크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등의 이 얘기까지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진보 진영의 위선이다 이것도. 네. 왜 좌파의 성추문이 이렇게 진보 진영에 많냐. 그리고 이 진보의 위선이 드러났다. 그리고 조국의 선택적 정의, 그리고 조국은 깜빵에서 교정교화가 안 됐다. 그러는 와중에 또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강욱이 조국혁신당 행사에 가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게 전해졌는데 계속해서 발언 하나하나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찍 묻어버려. 영남. 생각 없어. 옳고 그름 판단 못해. 이 찍들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해. 저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술자리에서나 쓸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식은 일관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운동권이 생각하는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본인들은 절대선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악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운동권 문화가 뭐냐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잖아요. 그리고 네. 운동권에 있어서 이견을 제시하면 종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강미정 그 대변인이 네네. 종파주의다. 종파주의자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본인들은 절대선인데 이견을 제시하면 그거는 소수, 종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견하면 자꾸 이렇게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배제를 넘어서 결국은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집단 문화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본인들은 절대선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내가 하는 것은 이른바 전두환 정부 때 독재 정권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대상화되는 겁니다. 여성은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좀 성폭행이 있었다, 성추행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이 독재와 싸우는 거악과 싸우는 운동권의 그 사람들이 당신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 자유연애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쳤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길들여짐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굉장히 도구화되고 대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성인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그래서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최강욱에 저 이찍들 다 묻어버려. 모아갖고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도약해라고 하는 얘기를 딱 저렇게 공격하는데 그 저걸 제가 왜 준비했냐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들의 핵심 지지층인 그 세대가 바로 4050 세대인데 그들이 바로 2030을 거의 혐오하거든요. 그렇죠. 니는 어떻게 보수 성향일 수가 있냐. 심지어 2030 남성들에 대한 그 싸잡아서 비난한 거 그걸 심지어 조국이 출소하자마자 네. 2030의 극우화라고 해갖고 계속 프레임을 걸었는데 오히려 저런 게 극우다. 이 찍들 모아서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야말로 극우다. 전체주의적인 거다. 극우 저런 게 극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레임 싸움이란 게 되게 무서운 네. 게 뭐냐면 내가 당신 극우야. 당신 내란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난 아니야 얘기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뭐지? 극우인가? 내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싸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좀 프레임을 싸움을 했을 때 뭔가 우월적 위치에 있으려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과 4범에 또 사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 판단 받은 거잖아요. 전과 5범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전과 4범인가?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은 전과 3범입니다. 이거는 전과가 있어야지만 완장을 찰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친중적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도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있지만 너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조국당의 네. 성비위, 성추행 사태 보면 예를 들어 사무처 일하고 싶어서 면접 보려고 하는 젊은 여자를 밤에 이 작가야 가고 면접 봤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술집 압니다. 어딘지도 아세요? 어디 아는데 와. 그게 룸이 아닙니다.
룸이 아니고요. 그래요? 일종의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커튼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네. 제가 뭘 보고 엄청 웃었냐면 이거 말 그대로 이 블랙 유머인데 왜 4050 남성들이 왜 2030 남성들을 싫어하는지 알겠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 저렇게 자신들의 그 나이 중년 남성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젊은 여성들을 말 그대로 면접 보는 그 위치에서 그렇죠.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착각은 자유인데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면접을 보는데 술집에서 보자고 하는, 그리고 면접 보다면서 손을 만지고 손금 보겠다고 하면서 손을 만지고 또 옆자리에 가서 뭐 머리를 만지다가 그 여자분이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단이 어떻게 됐느냐, 신고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가해자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해자가 또 연락이 와서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이거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지금 앞에서는 뭐 인권, 여성, 성평등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 그런 말들은 액세서리입니다. 뭐 혁신하겠다는 거를 뭐 앞세워 갖고 당 이름에 혁신까지 넣었는데 좀 뭘 지들이 혁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지. 진보입니까? 그렇죠. 이게 진보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패션 좌파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그럴싸한 이미지 가지고 광을 많이 팔다가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참 저희가 사람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조국이 문제고 이재명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건데, 이건 냉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조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폭 행복을 통해서 맞아,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짜증내게 했던, 아니 이거죠. 이제까지의 조국과 조국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냐. 예전에는 잘못을 하면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쵸.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했는데, 조국은 쌩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재명은 거기서 버전이 업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인데, 저는 조국 사태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맞아요. 다시 그 시계가 조국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 최강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우리 편이니까 감싼다의 또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주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그 촉을 읽었는지 조국도 비판을 합니다. SNS 정치 유감이다 하면서 또 비판하면서 최강욱에 대해서 신속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저 한겨레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요. 저 바로 만평인데, 저 조국하고 저 조국당 저 만평이거든요. 왜 저렇게 분노를 하는 거냐면, 바로 저 한겨레 출신 수석 대변인, 조국당 수석 대변인인 김보협인데, 니네 왜 그 김보협 감싸냐 한겨레. 그 논조와 함께 저 만평을 이제 콕 집어갖고 그런 맥락에서 저렇게 비판하는 게 지금 제가 저 캡처가요, 보수 시민분들 SNS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저 최경영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KBS에 잘 알죠. 네, 그분도 저쪽 분이죠. 김보협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야 된다. 왜 자꾸 피해자인 여성들만 얘기하냐? 김보협,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심지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작가하고 면접 봤던 사람은 있죠. 신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지금 이분은 다 알려진 분이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저 최경영 전 KBS 기자도, 아니 김보협이라고 하는 사람도 김부겸 국무총리실에서 공보실장으로 있었던, 공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 신우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 반장에 있었던, 공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서 국고지원금 들어가는 저 정당에서 저런 사건을 해가지고 징계까지도 받고 제명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자꾸 피해자에 대해서 쉬쉬하느냐. 저들 사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신우석, 그 다음에 김보협, 저 두 사람이 성적 가해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요 사안을 봤을 때
조국의 내재적 접근을 한번 네. 조국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조국을 안 좋아하지만 근데 조국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김보엽이라는 사람과 네. 신우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쓴 겁니다. 왜냐? 네. 얽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김보엽이란 분이 김보엽이라는 그 사람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요번에 탈당하신 분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괴롭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속된 말로 날리려고 했을 때 뭔가 그 당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도 하고 이게 내부적인 어떤 긴밀한 얘기를 알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김보엽은 조국 입장에서는 날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명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못 날리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어떤 성범죄가 경중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그 대변인을 그러니까 탈당하고 대변인을 관둔 그분 강미정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 안에서 성추행 당하고 노래방. 진짜 노래방이 그게 언제냐?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끌려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노래방을 갑니다. 그날 이제 술 먹고 노래방 갔구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조국 입장에서는 빡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안 거야. 조국은 어차피 갈 사람이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술 먹고 노래방 가자. 오히려 이건 땔감이다. 이런 그렇죠. 간 거구나. 간 거죠. 그리고 조국 없는 내 세상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원래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일정 부분 슬픈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신우석 같은 사람은 조국이 민정수석 있을 때 민정수석실 밑에 그게 뭐가 있었냐면 친인척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인척 팀 민정수석에 있어서 친인척 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다혜나 문준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장난질 치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문다혜 씨 태국 이전할 때 이사 집도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타이 이스테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특혜 의혹,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다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 이 보고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신우석이란 사람이 자기 선임한테 보고를 안 했대요. 건너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조금 내부적으로 조국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냐면 왜 조국 왜 한 방에 날리지 못할까? 아니 조국 입장에서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인신공격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정치권에서 파다했던 게 조국혁신당의 주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올해 2월에 조국혁신당 대선기획단이 꾸려졌었을 때 당내 내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대선기획단을 꾸리는데 그 대선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라인들. 뭐 황현선 사무총장도 선임행정관 출신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부총장 바로 신우석 사무부총장도 민정수석실이고 그리고 이모 씨 이 총괄 간사도 그렇고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역 의원, 소속 의원 12명이 결정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정도까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당 관계자가 저 제일 아래 단락이죠. 황현선 사무총장 및 이른바 민정라인들의 당직 당무 독점이 지속됐다. 급기야 대선 기획단에 대한 사전 논의 구성에 있어서 현역 의원과 황운하 원내대표마저 패싱당했다. 황 사무총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은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린 걸 꺼리는 입장. 저게 이미 올해 2월에 뉴스토마토 저게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국혁신당의 주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조국당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들의 동아리, 사랑방 같은 건 거예요. 저 그러니까 당은.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말씀하신 민정 대로. 라인 오비 모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 황현선부터 해서 사무부총장이었던 그 신우석 그리고 뭐 줄줄이 다 그 출신들이어서 이번에 네 이것까지만 보죠. 이제 조국이 출소하고 나서 보십시오. 문재인이 환갑잔치 열어줘요. 저 조국, 백원우 민정수석실이죠. 그다음에 최강욱도 그렇고 문재인께 사면복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주관한 조국과 백원우의 늦은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은 2019년 이후 맘 놓고 웃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저렇게 사진 찍고 올린 사람이 바로 황현선이에요. 조국 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출신들 오비들의 모임이 바로 조국당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성비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FM대로 못하는 거지. 영화 제목을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뭔 일을 한지를 신우석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조국이 신우석에 대해서 약속대로를 하면서 야, 너 요번에 조금 중징계 할 거야.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 이 여의도 바닥에서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징계가 되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쪽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대강 운동하던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 그렇다면 끝끝내 문다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 말도 얘기 안 했습니다. 바보처럼. 근데 조국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높이 사서 저는 조국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이거에 관련해서 신우석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문다혜 훅 가죠. 조국 훅 가죠. 문재인도 훅 가는 겁니다. 절대 못 건드리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우석 오히려 김보협은 제명시켜 버렸는데 신우석 같은 경우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거잖아요. 당원권 1년 정지가 센 듯하지만 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지방선거쯤 전에 돌아오겠네, 뭐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이른바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앞에서 호구가 된 것처럼 지금 황운하 원내대표 나름 인지도도 있고 나름 조국 혁신당에서 꺽꺽대는 줄 알았는데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를 소위 말해서 건너뛰고 자기들끼리 대선기획단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권력의 핵심이 누구냐 이 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제가 볼 때 문제다. 확실히 잘라버려야 이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비당원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원장이지 않습니까? 조국이 왜 그런지 알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른바 국회의원이 있고 당직자가 있는데 보좌진이 있는데 어떤 보좌진은 의원들보다 더 발언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신우석 사이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국은 조국도 왜 이런 욕 들어먹겠어요. 싫은 거지. 그렇지만 못하는 이유는 뭐냐? 조국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그리고 저번에 문다혜 씨 그리고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일련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 사안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